안녕하세요. 저희는 2학년 김도윤입니다. 2학년 임하늘입니다. 저희는 오늘 사회와 과학의 융합인 사회공학적 해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 보셨나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보안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갈게요. 보안의 사전적 의미는 안전을 유지함,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이 있는데요. 이런 보안에는 3요소,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있습니다. 기밀성은 인과된 사용자만 정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기밀성의 일반적인 보안의 의미와도 가장 가까운 자물쇠 개념이에요. 자물쇠는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즉 비인가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방화벽 암호, 패스워드 같은 것들이 기밀성의 대표적인 예예요. 무결성은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인가된 방법으로만 정보를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지폐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지폐는 오직 정부만이 한국은행을 통해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 위조 지폐로 취급돼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가용성은 정보 자산에 대해 적절한 시간에 접근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쉽게 말해 편의점의 개념이에요. 24시간 편의점은 밤이든 낮이든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항상 얻을 수 있잖아요. 즉 언제나 가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저희의 주제인 사회공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회공학이란 사전적 의미는 컴퓨터 보안에서 인간 상호작용에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속여 정상 보안 절차를 깨트리고 비기술적인 수단으로 정보를 얻는 행위예요. 근데 이게 IT 분야 사람들한테 이 사회공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 정보를 빼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훌륭한 연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현재 사람들도 뭔가 사회공학적 해킹 이러면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되게 강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의미로서는 사회와 공학을 합친 말로써 기술적으로 능숙한 계략을 통해 사람들이 삶의 한 측면에서 특정 행동을 취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공학을 활용한 분야는 엄청 다양한데요. 우선 해커를 예로 들 수 있어요. 해커는 소프트웨어가 더 튼튼해지면서 원격 해킹 같은 네트워크 공격 벡터를 사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커는 사회공학 기술에 눈을 뜨고 있는데요. 사소한 침투뿐만 아니라 주요 공격에서도 사회공학을 활용해요. 스파이에게 사회공학은 삶의 방식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든 측면을 활용하는 사회공학 전문가예요. 그리고 사회공학을 익히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목표물이 되는 기업체나 정부에 대한 지식을 쌓아 그들과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정보를 이렇게 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공학자로 잘 인식되진 않지만 정부는 국민을 통솔하고 국민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공학을 사용해요. 사회공학의 특정한 요소를 사용해 그러한 메시지를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의외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사, 심리학자, 변호사들도 앞서 언급한 다른 사회공학자들과 다른 범주에 속하는 듯해 보이지만 앞서 말한 집단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심리학적 원리와 도출, 적절한 면접 및 숨은 전략을 활용해야 해요. 그러면 이런 사회공학적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냐면 첫 번째는 공용 서버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 컴퓨터 말고 회사나 큰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서버는 회사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서버의 운영 체제, 설치된 프로그램, IP 정보 등 흔적을 서버에서 채취하면 회사의 기반 구조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가 있는데요. 최근 많은 회사에서 소셜미디어를 수용해요.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엄청나게 많은 잠재 고객에 접근하는 저렴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는 사회공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부스러기를 제공하는 회사의 또 다른 정보 출처가 되기도 해요.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삶과 소재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흔히들 개인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 출처가 돼요. 게다가 사용자 사이트에 사용자가 게시한 내용을 이용해 그 사용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은 그 사용자에 대한 친밀한 부분을 더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다양한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관찰만으로도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목표 회사의 직원은 건물에 출입할 때 열쇠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카드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와 같은 관찰과 이 건물에 외부 감시 카메라는 있는가? 전원 공급장치나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건물 외부 장치에선 각각의 서비스 제공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있고, 사회공학자는 이러한 정보를 회사에 들어가는 또 다른 경로로 이용할 수 있어요. 또 쓰레기통 뒤지기가 있는데요. 물론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은 즐겁진 않겠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실로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는 청구서, 통지서, CD, USB 등 온갖 보고서와 장비를 쓰레기통에 버린대요. 그 파쇄기 같이 종이를 분쇄하는 기구에 버려도 엄청 노력을 가지고 그거를 모으면은 간단한 핵심 키워드만으로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사회공학적 해킹 기법이 들어있는 간단한 동영상 하나 시청할게요. 이거는 영화 후에마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했어요. Er erzählte mir, wie er zum Hacken gekommen war. Jetzt nimmt jedes einzelne Wort auf. Die Leute da draußen, die lassen sich einlullen, die keine Ahnung, was läuft. Sicherheit. Sicherheit. Es gibt keine Sicherheit. Wenn du das einmal begriffen hast, weißt du, dann ist das, als ob die Welt auf einem Teller serviert wird. Zugriff so unterschiedlich wie auch Fragen. Wir haben eine Gemeinsamkeit. Erstens, die ganze Redaktion nicht auf die virtuelle Welt. Zweitens, 30 Kriterien. Und drittens, ganz viele sicher. Nächstes. Man darf sich nicht hinter seinem Rechner verstecken. Der Mensch hat das schon begriffen. Die größten Sicherheitslücken liegen in Programmen oder Servern. Die größte Sicherheitslücke ist der Mensch. Du hältst einen Menschen. Exakt. Die effektivste aller Hackermethoden, die größte Kunst der Täuschung. Social Engineering. Der Mensch ist von Natur aus Flugzeug und konfliktscheu. Social Engineering als einfach diese beiden Komponenten aus, du bekommst alles, was du willst. Passwörter, geheime Informationen, Zugangsdaten. Der Ausweismann schließt das Pappkärtchen. 5 Minuten Photoshop, 2 Minuten am Kopierer. Jeder Idiot konnte das. Ausweis? Das ist Turm. Ohne Turm. Kamerad der dänischen Volksfreund. Ohne Ton. Einer der Gastredner, Mann. Guten Morgen. Der ist gefunden. Der Präsentationslektor. Muss in einem Smartphone-Netz eingeloggt werden. Was ist deine Aufgabe? Nicht vergessen. 네, 여기까지 간단한 사회공학적 해킹의 예시를 하나 봤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 사회공학의 궁극적인 목표를 도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도출은
글자 그대로 결론을 유도하거나 이끌어내는 행위를 말해요. 이 도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프리로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리로딩은 쉽게 말하자면 예고라고 생각하셔도 사실 괜찮은데요. 보통 우리는 영화 예고편을 보고 그 영화의 막 줄거리라던가 내용을 예상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어떤 행동을 할 것처럼 또는 그런 인상을 미리 심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예상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영화 예고는 그 영화를 홍보할 목적도 있긴 하지만 그에 따라 영화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또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즉 예고는 사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질문인데요. 앞서 말했던 이 도출은 정보를 얻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방형 질문, 폐쇄적 질문, 유도 질문, 넘겨짚기형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피라미드식 접근을 하면 편한데요. 좁은 질문에서 넓은 질문으로 가는 식으로 하면 처음 답할 때부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질문을 받을 때도 그 넓지만 답변 자체는 되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폐쇄형 질문은 네 아니오로만 답하는 질문이라서 많은 정보를 얻기는 힘들지만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는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도 질문은 이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합친 질문인데요. 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힌트를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곰인형이 없는 방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질문을 할 때 방금 보신 방에서 방 사진에서 곰인형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있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힌트를 내어주고 그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게 유도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겨짚기 질문은 저희가 이제 말하는 상대방이 이미 특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가정을 하고 던지는 질문인데요. 이는 목표물이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대신에 이 질문을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딱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 질문의 통제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프리텍스팅이라는 건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변장을 이용하는 건데 프리텍스팅의 정의는 목표물을 설득해 정보를 누설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행위예요. 유명한 사회공학자 크리스 니커슨이라는 사람이 이 프리텍스팅을 어떤 역할을 행동하거나 연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거짓된 삶을 연기하는 것도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아예 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앞서 도요 강연자님께서 발표하셨던 그 정보 수집의 정도에 따라서 이 프리텍스팅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갈린다고 해요. 그리고 사회공학에서 활용하는 심리학적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2001년에 FBI에서 효율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방법을 담은 유인물을 발행을 했어요. 그 유인물에서는 의뢰인의 사고방식을 알아내고 이를 교묘히 따라한다면 목표물의 심리에 편안함을 주고 마음의 자물쇠를 풀어 내밀한 사항까지 털어놓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사고방식을 따라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사고방식은 보통 우리의 오감중에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이렇게 나뉘어요. 우선 시각적부터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 시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이미지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빛이나 크기, 색, 움직임, 초점 등 이런 데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청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단어 하나하나에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촉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몸 동작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은 뭔가 이렇게 만져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촉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더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사고방식을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내냐면은 대화 초반에 상대방에게 주의를 좀 더 기울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감각이 대표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질문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요 강사님이 스웨터를 입고 있다 칩시다. 그럼 제가 가가지고 그 스웨터 되게 부드럽게 생겼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언뜻 보면은 시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그 말을 하고 그 스웨터를 만지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촉각적 사고방식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락한 상태에서 안심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신의 영역을 이렇게 내어주게 되기 때문에 사회공학적 기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미세 표정인데요. 사람들은 되게 많은 표정을 짓잖아요. 그리고 그 표정 안에는 다양한 감정이 들어있죠. 그래서 화학, 경멸, 행복, 슬픔 이렇게 많은 표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표정을 지을 때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과정들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미세 표정을 캐치하는 것은 이 사회공학적에 자주 활용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보통 미세 표정을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은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일단 감정은 화를 나타내는 표정인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 일단은 이렇게 실제 감정을 담고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일단 코를 이렇게 찡그리고 있고 눈을 부릅뜨고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자기가 잘 기억해 놓고 자기 좀 흉내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방법을 토대로 조금 익혔다 하면은 이제 두 번째로 그 표정을 딱 지었을 때 작은 근육까지도 다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봐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자신이 다 그런 감정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나오는 사람들을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이런 감정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미세 표정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이렇게 저희가 사회공학적 해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사회공학적 해킹을 이용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세라 페일린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전문 해커의 기술적인 해킹이 아니라 일반 대학생이 해킹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킹을 하게 됐냐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비밀번호 찾기 수단을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킹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위키피디아나 구글 이런 정보를 통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정보를 찾은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비밀번호의 답을 유추하여 메일 계정에 해킹을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만한 CEO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있는 페이스북 CEO가 아니라 다른 한 CEO가 있었어요. 이 CEO는 자신이 사적인 테크놀로지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는 똑똑하고 방어 체제가 잘 돼 있으니까 해킹 당할 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해커가 그 CEO 주변에 있는 IP 주소나 페이스북, 그런 소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집을 하다가 그 CEO의 가족 중 한 명이 암으로 투병했다 회복되어 그 CEO가 암을 위한 모금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습득하게 됐어요. 그렇게 커다란 수확을 거둔 해커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 CEO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과 레스토랑 등의 정보를 더 추가로 얻은 다음에 CEO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은 그 CEO가 암 투병 활동, 모금 활동을 한다 했잖아요. 그 자선단체의 기부자인 자선단체의 사람인 척 가정을 해서 기부를 많이 해줘서 저희가 감사의 표시로 그 CEO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의 티켓과 그 후에 CEO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의 티켓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메일로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CEO는 너무 손쉽게 그 수법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보내주면서 메일 내용에는 부디 잘 유용하게 써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손쉽게 해킹을 할 수 있었어요. 또 다음으로는 테마파크가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테마파크 입장 시스템으로 사용되는 컴퓨터에는 서버, 고객 정보, 그리고 금융 기록에 대한 링크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해커는 해당 테마파크에 전화를 걸어서 소프트웨어 판매 직원인 척 하는 것으로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그는 새로운 PDF 리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말했고, 그는 테마파크가 그 프로그램을 시험삼아 설치해보길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테마파크에서 어떤 버전이 사용되고 있는지 물음으로써 쉽게 정보를 얻어냈고 2단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단계에서는 현장 소셜 엔지니어링이 필요했고 성공을 위해서 해커는 자신의 가족을 이용했어요. 그의 부인 그리고 2살짜리 아기와 함께 티켓 발급소를 향해 가면서 그는 한 직원에게 이메일에 입장권 할인 쿠폰이 담긴 파일이 있어서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는데 컴퓨터를 좀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해커는 만약 그 직원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테마파크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기를 가진 아버지처럼 보이는 것은 직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서 그 직원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그 입장권 할인이 담긴 것을 위장한 바이러스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테마파크에 깔았고 그렇게 테마파크도 해킹이 당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알려준 그런 사회공학적 해킹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컴퓨터 백신을 설치하는 건데, 저희가 정말 사회공학적 해킹이라 했는데 왜 컴퓨터 백신을 설치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사회공학적 기법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저희 컴퓨터를 이렇게 침입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백신을 최신 상태로 항상 업데이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를 자신 스스로 지키는 것인데요. 보통 그 회사도 그렇고 보통 자기한테도 이렇게 정보가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에서도 뒤져서 나오는 정보 같은 경우도 자기가 버려서 생기는 정보 유출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수증이라던가 중요한 문서 이런 것들은 항상 주의하고 자기가 잘 관심을 가지고 이런 관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URL이나 메일 같은 거는 눌러보지 않는 것인데요. 이는 말 그대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으니까 미리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그 유명한 정보 보안 전문가인 케빈 미트닉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정보 보안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컴퓨터 바이러스,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자기라는 내용, 당신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 뜻은 말 그대로 컴퓨터보다 우리가 오히려 정보 유출의 근원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예방법에서도 말했듯이 자신의 정보를 항상 조심히 지켜야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 혹시 저희한테 물어보고 싶은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내용에 관해서. 그러면 그거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여기 분야에서 관심이 있다면은 저희가 참고한 책인 건데 이거 이 책 찾아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 책이 웹사이트 socialengineering.org라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좀 그런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이트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영상 보여드렸던 영화 후의 마이도 독일 영화인데 아예 전체적인 기반이 해커랑 해킹에 관한 내용이고 완전 반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소셜 엔지니어링을 이용한 부분이어서 영화 중간에 이거를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고 관심이 있어서 영화를 보게 된다면 저희가 말한 그런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이 이럴 때 쓰였고 또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고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